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장마 전선이 주춤한 가운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과 춘천, 광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2의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군이 함께한 통신재난 대응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통신재난을 가정한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첨단 소재 수출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6조 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 등 중북부와 경북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고온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엔 강한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2도, 춘천 33도, 대구 34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높아 무척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토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오겠다며 온열 질환 등 폭염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사상 초유의 통신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반복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이혜리 기자입니다. 현재 통신구에 확산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KT 해와국사의 테러가 발생해 인근 지역의 유무선 통신망이 끊깁니다. 이내 정보통신 분야 위기 경보인 경계 단계가 발령되고 테러범을 제압한 뒤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끊긴 해와국사의 통신망은 우선 이원화된 구로국사 통신망으로 우회됐습니다. 유사시에 이원화된 다른 국사로 서비스 순환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아현지사 사고 당시 큰 피해를 초래했던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문제 해결을 위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유선으로 연결된 카드 결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보급하고 이를 검증한 겁니다. 무선 인터넷의 경우 다른 통신사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됐습니다. 실제 상황과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보자. 테러나 자연재해나 또 전시나 어떤 재해에서도 이 부분들이 빨리 복구가 되어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쪽에 국가는 아끼지 않고. 이번 훈련은 지난해 발생한 아현지사 화재 사고 이후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문제점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우리 성장률을 낮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면서 반도체 소재 등 개발에 6조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에 대응해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개발에 6조 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개발, 또 수입산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100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한 3개 소재는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와 반도체 회로를 에칭할 때 사용되는 에칭가스, 그리고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각각 92%, 44%, 9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피해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반면 일부 증권사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과점하고 있고 일본의 제재가 오히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재고 소진으로 그동안 하락한 반도체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전 세계 IT 시장까지 휘청거리게 할 수 있어 일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보다 훨씬 더 전략 품목이 많은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 증원 등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었죠. 그러나 정작 집배원들은 증원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건지 홍성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입니다. 집배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 현장 공무원 3만 명을 늘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우정사업본부 집배 인력은 늘었습니다. 2016년 18,700여 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2만여 명입니다. 택배 업무를 전담하는 비정규직 인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도 없다는 겁니다. 집배원의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인력 증원 및 완전한 주거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2019년 정부 예산안입니다. 집배원 증원 계획을 밝히지만 신규 채용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국가직인 정규직으로 돌리는 예산입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 예산은 애초 정부 안에 없었습니다. 당장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산주의 추진단이 계속 운영 중이었으니까. 그게 이제 2018년 10월 달에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나왔죠. 뒤늦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논의됐고 여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소방관과 집배원은 조금 다릅니다. 소방관은 실적과 무관하게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만 집배원은 독점 사업인 우편 업무에서 나오는 수익이 임금의 원천입니다. 당장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해 신규 인력을 뽑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가 번 돈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집배 업무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고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집배원 임금을 주려면 관련법을 바꿔야 합니다. 집배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사리 풀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회 결격사유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습니다. 법안 소위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경희대, 원자력환경공단 등 5개 기관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이들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연구개발과제 등의 범위를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수행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생들은 졸업 후 기업체나 연구소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최근엔 대학 실험실에서 연구하던 첨단 기술의 창의성을 더해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경우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실험실 스타트업에 다녀왔습니다. 2년 전 신소재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최진영 씨. 졸업 동기들은 모두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최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전공한 나노 기술을 활용해 위조 방지 필름 스타트업을 만든 겁니다.
위조 방지 필름에 빛을 비추면 정품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미세한 나노 패턴이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공정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생산이 좀 만들 때 있어서 되게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제가 이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형 화장품 회사와 지방자치단체에 판로를 개척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 1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실험실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세워진 실험실 스타트업은 지난해 기준 모두 1,700여 곳. 이들의 5년 생존율은 80% 이상으로 일반 창업 기업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일자리도 2만 개 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이 없이 그냥 사회에 존재하는 기술로만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실 창업의 장점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해결을 하고 심지어는 차세대 기술까지 습득을 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대학 실험실 창업이 활성화됐습니다. 박사과정 재학 중이던 레리 페이지가 검색 기술을 바탕으로 구글을 창업한 게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기업도 홍콩 과학기술대의 실험실 창업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도 실험실 창업이 이공계 졸업생들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일본 연구팀이 혈액 검사로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일본 준텐도대 연구팀은 건강한 사람 49명과 파킨슨병 환자 186명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파킨슨병의 지표 물질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스페르민이라는 물질이 적었고 디아세틸 스페르미딘이라는 물질의 농도가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물질을 지표로 이용하면 파킨슨병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이런 물질을 활용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물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파킨슨병은 뇌 도파민이 감소해 손과 발이 떨리고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질병으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한 부부가 나라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카이스트에 100억 원대 부동산을 기부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른바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가 4차 산업혁명과 과학 인재 양성에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초로의 부부가 카이스트를 찾았습니다. 대학 혁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발전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억 원대 부동산을 쾌척한 곽성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김태로 아이팩 회장 부부의 바람은 나라 발전과 인재 양성입니다. 이 대학은 좀 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과학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키시는 것 같고 그래서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기부한 부동산은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 인근의 금싸라기 땅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성현 이사장은 누구에게나 악의 없이 대하고 모두에게 베풀며 오름에 대하여는 확고하라는 미국 링컨 대통령의 정신을 토대로 2년 전 한국링컨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카이스트 지식대학원 책임교수와 법률 자문역을 맡았던 김태로 회장 역시 융합학문 개척과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에 한몫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이들 부부의 뜻을 존중해 33만 제곱미터터의 4차 산업혁명 핵심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 연구와 기술 사업화가 융합된 그런 기업가 정신대학 캠퍼스를 만들어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대한민국의 희망의 전진기지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카이스트 고액 기부자는 지난 2001년 정문술 회장의 300억 원을 시작으로 박병준 회장 100억 원, 유근철 박사 578억 원, 김병호 회장 350억 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개교 50주년을 맞는 오는 2021년까지 발전기금 총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현미경이란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작은 물체나 미생물을 확대해서 관찰하는 기구죠.
그런데 현미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작가가 있습니다. 현미경 사진을 찍는 나노 포토그래퍼 지호준 씨가 주인공인데요. 지 작가는 우리가 보는 세계의 절대적인 진실은 무엇일까 고민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나노 포토그래퍼 지호준 작가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